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새벽까지 쏟아진 장대비는 도시 전체를 축축하게 적셨고 낡은 우산 아래로 비를 피한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한지수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손에 든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한 달 내내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지병을 앓고 있는 어린 동생의 수술비였다. 동생의 해맑은 미소,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절규하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도착한 곳은 번화기에 위치한 한 클럽 앞이었다. 화려한 넌사인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더욱 파고들었다. 어차피 끝났는데. 지수는 텅 빈 지갑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클럽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웃고 소리쳤다. 지수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독한 위스키를 영업후 들이켰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동생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제 어떡하지? 동생의 수술은 그녀는 자책했다. 조금만 더 조심할 걸.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한 격렬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흐트러진 넥타이와 풀어 헤쳐진 셔츠는 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은 권시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인 D그룹의 후계자였다. 권시우는 핏발선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그의 술에 약을 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범인을 찾아내 복수할 생각으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약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다. 시우는 비틀거리며 클럽 밖으로 향했다. 그때 그의 눈의 구석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지수가 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무슨 일 있어요? 시우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시우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감정을 보았다. 분노, 절망, 그리고 체념. 그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운명처럼 서로를 향해 이끌렸다. 지수는 시우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와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가요. 여기서 나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들은 클럽을 빠져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서로의 존재는 그들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걸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슬픔을 공유하고 있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 시우는 지수를 침대에 눕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아픈가요? 시우는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오늘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 그냥 내게 기대요.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밤을 보냈다.
그들의 밤은 뜨거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먼저 눈을 떴다. 그녀는 시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어젯밤의 흔적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 시우의 품에서 벗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수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나는 동생의 수술비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시우를 두고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우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500만 원.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돈을 훔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젯밤의 대가를 지불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지갑에 자신의 마지막 돈인 500만 원을 넣었다. 그녀는 시우를 두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그녀는 동생을 위해 살아야 했다. 시우는 지수가 떠난 후에야 눈을 떴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어젯밤의 기억은 단편적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한 여자와 밤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그의 돈 대신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500만 원이라. 나를 하룻밤짜리 남창 취급한 건가? 그는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 복수할 생각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어젯밤 나와 함께 있었던 여자를 찾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6년의 세월은 그 차가움을 익숙하게 만들었다. 한지수는 이제 더 이상 6년 전의 무기력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 한지우, 그리고 한지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지수는 오늘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면접을 보게 될 회사는 아이스위트 그룹이었다. 이 회사는 최근 세디그룹에 인수되었고 새로운 CEO가 부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수는 아이들을 키우며 틈틈이 배운 능력을 인정받아 운 좋게 면접 기회를 얻었다.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남자의 뒷모습은 6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녕하십니까? 한지수입니다. 지수의 목소리에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지수는 숨을 멈췄다. 6년 전 그 남자 권시우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때의 분노는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건넸다. 시우는 이력서를 받아들고 그녀의 이름을 읽었다. 한지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드디어 만났군요. 한지수 씨. 지수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모르시겠다고요? 6년 전 클럽 블랙에서 만난 거. 잊었습니까? 시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시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합격입니다. 지수는 시우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고용했다. 하지만
제가 왜 합격인 거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시우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여기 있었네. 지훈, 지우, 그리고 지민이었다. 아이들은 지수의 품에 안겼다. 지수는 아이들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시우에게서 숨기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들은 시우를 발견하고 해맑게 웃었다. 아빠, 우리 아빠 맞지? 지민이 시우에게 달려가 물었다. 지수는 지민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지민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수는 아이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지민은 시우의 품에 안겨 있었다. 시우는 지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지수는 아이들을 시우에게서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들은 시우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엄마, 이 아저씨, 우리 아빠 맞잖아. 지훈이 소리쳤다. 지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시우는 아이들이 떠난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한지수라는 여자를 조사해.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도. 며칠 후 시우는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한지수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으며 아이들의 생년월일은 6년 전 그날 밤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시우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에게 남긴 500만 원. 그것은 그에게 모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시우는 한지수를 찾아갔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시우는 그녀의 생활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우는 그녀의 삶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6년 전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쳤지만 그녀는 그들의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지수는 문을 열고 시우를 보고 놀랐다. 왜 여기에 오셨어요? 왜 숨겼습니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내 아이들 아닙니까? 시우는 분노에 찬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이들을 숨기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의 삶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에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 내가 아이들의 아빠인데. 시우는 지수의 말을 비웃었다. 나와 함께 가요. 아이들, 내가 키울 겁니다. 지수는 시우의 말에 경악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당신은 아이들의 삶에 끼어들 자격 없어요. 지수는 소리쳤다. 시우는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볼 권리가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키울 책임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따라야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다. 아이들은 시우와 지수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이들은 지수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지훈이 말했다. 지민은 시우를 보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요. 지훈은 조용히 시우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 해도 우리 아빠는 엄마뿐이에요. 시우는 아이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이들의 눈에서 지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후에 말했다. 좋아요.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떼어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수는 시우의 말에 놀랐다. 함께 산다고요? 네. 나와 아이들을 함께 살게 해주세요. 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도 알고 싶어요. 시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수는 시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우에게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권시우의 사무실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에 위치해 있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 아래로 시우는 지수에게 DNA 검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보고서에는 그와 새 아이의 DNA가 9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제 믿겠습니까? 내가 아이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시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수가 자신에게서 아이들을 숨겨온 사실에 대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당신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죠?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왜 숨겼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6년 전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고 그녀는 아이들을 그런 세상에서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녀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지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아이들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에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시우는 지수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가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보다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지수는 시우의 말에 코웃음 쳤다. 더 잘 키운다고요? 당신이 뭘 아는데요? 당신은 아이들이 밤새도록 열에 시달릴 때, 병원비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를 때,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당신은. 당신은 그저 당신의 돈으로 아이들을 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고 새 아이가 들어왔다. 아이들은 시우와 지수의 격렬한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이들은 지수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지민은 지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지우는 시우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라고 해도 우리 아빠는 엄마뿐이에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최고의 엄마예요. 지우는 시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시우는 아이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이들의 눈에서 지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지수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 시우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내가 졌어요. 나는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떼어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자고요. 지수는 놀라 물었다. 네. 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수는 시우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지수는 시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킬 수 없어요. 좋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죠. 시우는 지수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는 아이들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 지수와 세 아이들은 시우의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했다. 저택은 으리으리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권시우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될 것이었다. 시우는 지수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아이들을 위한 방을 꾸몄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옷을 사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우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지우는 그를 경계했다. 지민만이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시우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다. 그러나 지수는 그를 경계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에게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 했다. 그날 밤 지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시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지수는 시우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군요.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엄마입니다. 시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수는 시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시우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는 시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날 밤 시우는 지수와 함께 아이들의 방에서 잠을 잤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행복하게 잠들었다. 지수도 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권시우의 거대한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위엄있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한지수와 아이들은 그 성 같은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들이 마치 낯선 세계에 온 것 같은 이질감을 느꼈다. 아이들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지민은 연신 와, 우리 집 진짜 크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지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공간이 아이들에게 독이 될까 두려웠다. 첫날 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시우는 아이들의 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선 지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왜 그런 표정이죠? 시우가 물었다. 이곳은 아이들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곳에서 살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는 시우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사랑 방식이 그녀의 방식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의 사랑에 물들어 예전의 순수함을 잃을까 두려웠다. 다음 날부터 시우는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과 놀아주려 했지만 서툴렀다. 지우는 그의 어색한 행동에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고, 지우는 그의 최신 장난감 선물 공세에도 시큰둥했다. 오직 지민만이 시우에게 먼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랑 같이 놀아요. 시우는 지민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공놀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금세 지쳤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그는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지수는 그저 아이들을 보며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길 바랐다. 그들의 새로운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사실은 위태로운 줄타기였다. 그리고 그 줄을 끊으려는 존재가 나타났다. 시우의 전 약혼녀 임수미였다. 임수미는 지수와 아이들이 시우의 저택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시우를 되찾고 싶었고 그를 위해 지수와 아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지수를 직접 찾아가 모욕을 주려 했다. 당신 같은 천박한 여자가 감히 권시우 씨 옆에 서려 하다니 주제를 알아라. 수미가 지수에게 소리쳤다. 저는 제 아이들 옆에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응수했다. 수미는 지수의 침착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지수를 향한 증오를 불태우며 더러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해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어느 날 아이들과 시우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지우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고 호흡이 가빠졌다. 시우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우가 소리쳤다. 그때 지수가 달려왔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지우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누가 음식에 땅콩을 넣은 것 같아요. 지수는 아이를 안고 침착하게 말했다. 시우는 놀라 주방을 확인했고 요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땅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우의 눈에 주방 한쪽에 놓인 땅콩이 보였다. 그는 즉시 임수미를 의심했다. 그는 임수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무슨 일이야, 시우나 바빠. 네가 한 짓이지, 지우에게 땅콩을 먹인 거. 시우가 분노해 차 소리쳤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수미는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우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사악한 계획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욱 교활해졌다. 그녀는 그의 사업을 방해했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원에서 무사히 회복했다. 지수는 지우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시우는 지수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강하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엄마군요. 시우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는 시우의 말에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시우는 지수와 아이들에게 더욱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수에게 도움을 청했고 지수는 그에게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우는 지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병원에서의 밤은 권시우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지우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다. 옆에서 침착하게 아이를 돌보는 한지수의 모습은 그에게 낯선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였다. 그날 이후 시우는 지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섰음을 인정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임수미를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수미는 그의 전 약혼녀였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시우는 수미를 만나 단호하게 말했다. 수미야,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이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내 마음속에는 지수와 아이들뿐이야. 수미는 시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한지수, 그 여자 때문에, 그 천박한 여자 때문에 날 버린 거야. 지수는 천박하지 않아. 그녀는 내가 만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야. 그녀는 내 아이들의 엄마고 이제부터 내 아내가 될 사람이야. 시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미는 시우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녀는 시우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시우의 라이벌 기업인 KS그룹의 대표 김준호를 찾아갔다. 김준호는 시우에게 늘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김준호 씨, 권시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수미가 속삭였다. 그를 무너뜨리면 사앗그룹의 자리는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물론 저도 당신의 곁에 있을 거고요. 수미의 제안에 김준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수미와 손을 잡고 시우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시우가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밀을 빼내고 시우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몰아넣으려 했다. 한편 지수와 아이들은 시우의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우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아빠가 되어주었고 아이들도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지민은 매일 밤 시우에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고 지우는 시우와 함께 로봇을 조립하며 즐거워했다. 지우는 여전히 시우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시우의 서재에서 우연히 임수미와 김준호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녹음 파일을 재생한 지우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경악했다. 그들은 시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우는 즉시 지윤과 지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아빠를 도와야 해. 지민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른들의 일인데. 지윤이 망설였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해. 아빠를 지키는 건 우리의 임무야. 지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아이들은 그날부터 임수미와 김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아이들의 활약으로 수많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었다. 아이들은 증거를 가지고 지수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거 봐. 임수미 아줌마랑 김준호 아저씨가 아빠를 해치려고 해. 지수는 아이들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즉시 시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시우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수야, 너와 아이들이 내 곁으로 와준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 너희는 내게 행복이 뭔지,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어. 지수야, 나와 결혼해주겠니? 시우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지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다. 임수미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시우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다. 시우 씨, 당신의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요. 지수가 말했다. 시우는 지수의 말에 놀랐다. 왜 안 되는데?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게 뭐지? 부족한 건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거예요. 임수미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시우는 지수의 말을 듣고 그녀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느꼈다. 그는 지수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을 맹세했다. 권시우의 사무실은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았다. 임수미와 김준호의 계략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었고 시우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싸그룹의 위기를 보도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시우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지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시우를 도울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아이들이 지수에게 다가왔다. 엄마, 우리가 아빠를 구할 수 있어요. 지민이 말했다. 지수는 아이들의 말에 놀랐다. 무슨 소리니? 너희가 어떻게 아빠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지우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임수미와 김준호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 이거 봐요, 엄마. 우리가 몰래 녹음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빠를 함정에 빠뜨린 증거예요. 지수는 아이들의 행동에 감동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얼마나 시우를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가져온 증거들을 들고 임수미를 찾아갔다. 이게 뭐죠, 임수미 씨? 지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수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네가 어떻게 이걸... 당신은 권시우 씨를 해치려 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지수는 차갑게 말했다. 수미는 분노의 몸을 떨었다. 그녀는 지수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부수려 했다. 그때 김준호가 나타났다. 무슨 짓이야, 임수미, 이 여자는. 김준호는 지수를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시우의 약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지민의 손을 잡았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아이를 해칠 거야. 지수는 김준호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때 시우가 나타났다. 그는 지수의 행동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김준호, 당장 아이를 놓아주면 뭘 줄 건데? 네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다면 아이를 놓아주지. 김준호가 비열하게 웃었다. 시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 내 모든 것을 주지. 하지만 아이를 건드리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아이들이 녹음 파일을 언론과 경찰에 제보했던 것이다. 김준호는 당황했고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임수미도 함께 체포되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시우를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다. 권시우, 너는 나를 버렸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수미가 절규했다. 시우는 수미의 절규를 무시했다. 그는 지수와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에 안았다. 미안해. 너희를 위험에 빠뜨렸어. 아니요, 아빠. 우리가 아빠를 지킨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시우는 아이들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야, 이제 우리 결혼하자. 지수는 시우의 청혼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임수미와 김준호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권시우는 회사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시우와 지수는 결혼을 약속했고 아이들은 행복해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수를 알아보는 듯했고 지수는 그에게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한지수 씨, 맞으시죠? 저 혹시 한지우 군의 친부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남자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남자를 경계하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지우 군은 제 아이입니다. 남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6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지수는 남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한지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가 6년 전 보육원에서 입양한 아이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숨겨왔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지우는 우연히 지수와 시우의 대화를 엿들었다. 지수는 시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시우 씨, 사실은 지우는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6년 전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친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배신감과 슬픔에 몸을 떨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뛰쳐나갔다. 지수와 시우는 지우가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지우가 사라진 것을 알고 놀랐다. 그들은 즉시 지우를 찾아 나섰다. 지우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왜 버림받았는지, 왜 친부모가 자신을 버렸는지 궁금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시우는 지우를 찾아 공원을 헤맸다. 그는 지우가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우는 지우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왜 울고 있니? 시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저씨, 저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래요. 저는 버려진 아이래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시우는 지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우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지우야,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너는 엄마가 선택한 아이야. 엄마는 널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 엄마는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지우는 시우의 말에 울음을 멈췄다. 그는 시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저씨, 정말인가요? 물론이지. 아저씨도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시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우는 시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시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빠. 시우는 지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지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우가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웠지만 지우는 그를 받아들였다. 시우는 지우를 집으로 데려왔다. 지수는 지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우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빠의 아들이에요. 지우가 말했다. 지수와 시우는 지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지우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 아이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지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었다. 한지우는 권시우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한마디는 굳게 닫혔던 시우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렸다. 그는 지우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다. 한지훈, 한지민 또한 지우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한지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법의 심판을 받던 임수미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미는 시우와 지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지수의 약점인 아이들을 노렸다. 권시우, 넌 날 버렸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거야. 그녀는 지수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지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민이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미는 지민을 납치하고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지수, 네 아이를 되찾고 싶다면 혼자 와. 네가 있는 곳에서 30분 떨어진 외딴 창고로. 지수는 수미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시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시우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수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수미는 지민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왔구나, 한지수. 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무릎 꿇고 빌어. 지수는 수미의 말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제 아이를 놓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게요. 모든 것이라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와. 그래야 내 아이를 살려줄게. 수미는 비열하게 웃었다. 지수는 수미의 요구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수미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미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 그녀를 해치려 했다. 그때 시우가 나타났다. 그는 지수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임수미 당장 그 칼을 내려놓아 시우가 소리쳤다. 수미는 시우의 등장에 놀랐다. 그녀는 칼을 들고 지민에게 다가갔다. 권시우, 넌 날 버렸어. 넌 날 비참하게 만들었어. 내가 행복해지는 꼴을 못 봐. 수미는 울부짖었다. 지수는 수미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녀는 수미에게 다가가 말했다. 수미 씨, 제발 제 아이를 놓아주세요.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이해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수미는 지수에게 소리쳤다. 수미는 흥분한 나머지 지민을 품에 안고 창고 뒤편의 절벽으로 향했다. 지수는 수미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녀는 수미를 쫓아갔다. 수미는 지민을 절벽 아래로 던지려 했다. 지수는 수미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막으려 했다. 그때 수미는 지수를 밀쳐내려 했고 지민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지민아, 지수가 절규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지민을 잡았다. 그녀는 지민을 품에 안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지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았다. 그녀는 지민을 품에 안고 기절했다. 시우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수와 지민을 구하기 위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는 지수와 지민을 발견하고 그들을 품에 안았다. 그는 지수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수야, 지수야. 시우는 지수와 지민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지민은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지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시우는 지수의 곁을 지켰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수야, 제발 눈을 떠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시우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랐다. 한지수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권시우는 그녀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가늘게 이어지는 숨소리는 그의 심장을 조각조각 찢어 놓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지수야, 제발 눈을 떠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시우는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다. 의사는 시우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우는 의사의 말에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수소문했고 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녀를 살리겠다고 결심했다. 지수야, 너는 내 모든 것이야. 너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제발 눈을 떠줘. 시우는 매일 밤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을까? 기적이 일어났다. 지수는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지수는 낯선 눈빛으로 시우를 바라보았다. 시우는 지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야, 나야. 시우,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을 몰라요. 저는 아이들만 기억나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지수가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시우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잊어버렸다. 시우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시우는 지수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에게 과거의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그녀와 함께했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당신은 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시우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지수는 사진을 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자신과 아이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시우는 지수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압박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이 되어주려 했다. 어느 날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냈다. 지수는 그에게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때 시우가 나타났다. 그는 남자를 보고 경계했다. 무슨 일이시죠? 시우가 남자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시우는 남자의 행동을 보고 의심했다. 그는 비서에게 남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남자가 임수미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시우는 임수미가 자신에게 다시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우는 지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지수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가 충격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지수는 시우에게 다가갔다. 시우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시우는 지수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지수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지수야, 고마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지수는 시우의 품에 안겨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들의 밤은 평화로웠고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지수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권시우를 기억하고 있었다. 시우는 지수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그녀를 보살폈고 아이들은 매일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했다. 지훈과 지우는 엄마에게 아빠가 얼마나 용감하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지민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빠가 엄마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동화처럼 들려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지수의 굳게 닫혔던 기억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지수는 천둥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그녀는 번개에 번쩍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낯선 불안감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자신과 지민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소리 질렀다. 지민아, 시우는 지수의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지수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수는 시우의 품에 안겨 울었다. 시우 씨, 당신이 저를 구했어요. 당신이 저를 구했어요. 시우는 지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지수야, 기억이 돌아왔어. 네, 모든 것이 기억나요. 시우 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수는 시우의 품에 안겨 계속해서 울었다. 시우는 지수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수의 기억이 돌아온 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지수는 시우에게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시우는 지수의 고백에 감동했다. 그는 지수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지수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 지수는 시우의 청혼에 미소 지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들은 곧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작고 따뜻했다. 아이들은 화동이 되어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지수는 시우의 손을 잡고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결혼 후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시우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아빠가 되어주었고 지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고 함께 요리를 했고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한편 임수미와 김준호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시우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끝났다. 지수와 시우는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